제가 이제 오늘 소방공무원 분들하고 업무 얘기한다고 하니까 물어봐달라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두 번쯤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고층 건물에 불 나면은 소방이 저거 끌 수 있을까? 저 50층, 60층짜리 저거 끌 수 있을까? 저거 도대체 어떻게 끄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끄는지, 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혹시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궁금하다고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층 건물,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홍콩 화재 이후에 그게 이슈가 되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 20층 이하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를 할 수 있고요. 또 20층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 내에 있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등을 통해서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났는지가 굉장히 대피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방제실에서 초기에 입주자들한테 피난 방법, 구체적인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멘트를 정해서 방제실에서 멘트를 입주민들한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육 훈련 과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나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방에 중점을 둬서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을 이 자리를 빌어 좀 당부 좀 드리고 싶고요. 소방관서에서도 특별 소방 검사를 제대로 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고가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불 끌 수 있냐, 몇 층까지 올라가냐, 그거를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 각 시도별로 이제 70m까지 고가차가 보급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따져보면 한 20층에서 23층 정도. 지역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전개 각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23층, 20층까지는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53m짜리도 있고, 23m짜리도 있고, 유형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고층은 접근이 안 되지만, 20층 이하는 유용한 장비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껄끄러운 질문도 해도 되죠? 이제, 화재 구조나 화재 현장 접근할 때 보면 요즘 이제 이면도로, 골목 같은데, 그러니까 주차 차량 때문에 곤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장 접근을 못 하는데, 이게 뭐 1, 2분만 늦어져도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확 밀고 가버리지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확 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 배상 문제라든가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주택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황이 발생하면 좀 사실 심각합니다. 골든타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가 우선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그러니까 17년 12월 이후에 18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법하게 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직원들은 민원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그렇게 못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대로 정말 급한 상황이면 특단의 조치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밀고 들어가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은 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해서 주택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119 대응국장님 옆에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119 상황실에서 대개 보면 출동하는 차량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9 대국장 박근호입니다. 출동하는 차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휘차라든지 지휘 차량이나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민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럴 때는 119 상황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안 된다, 빨리 들어가라, 예? 밀고라도 들어가라,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소방관들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